네, 오늘은 10스택 쿼리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스택 쿼리를 저희가 이번 주차부터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아마 제가 지금 UMC 9기에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는 거는 아마 이번 강의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강의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피드백을 주신 것들 중 하나가 강의 속도를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다. 코드를 조금 천천히 타이핑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전에 찍은 강의를 조금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 2시인데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전에 찍기는 했는데 제가 모르고 강의 영상을 화면 녹화를 안 하고 음성으로만 찍고 있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찍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번 그 음성으로만 부득이하게 찍다 보니까 강의 영상이 조금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할 거고, 제가 코드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라이브로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랑은 살짝 다르고 제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개념들을 설명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텐스트 쿼리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자, 텐스트 쿼리 여러분들이 문서를 조금 보시면은, 자, 공식 문서 그냥 구글에 텐스트 쿼리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오버뷰나 뭐 퀵스타트, 인스톨레이션 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워크북에 정리해드린 텐스트 쿼리 키워드 부분 먼저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자, 우리가 왜 텐스트 쿼리를 써야 하지? 라는 의문이 조금 드실 거거든요. 뭐 우리는 이미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도 다 알고 뭐 로딩 상태 에러 처리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해? 라는 조금 생각을 들 수 있잖아요. 쿼리까지 배워야 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쿼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한번 우리가 직접 그동안 만든 커스텀 패치 훅을 확장시키면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리액트 훅 폼 배우실 때 직접 만들어 보니까 왜 훅폼을 이제 쓰는지 알겠다라는 거를 좀 깨달으면서 이런 원리 자체를 조금 더 배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이 이제 PNPN Create Bit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강의 영상을 찍는 시점과 지금 아마 한 달 전쯤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변경돼서 참고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맥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윈도우는 제가 명령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D 데스크탑 해서 일단 데스크톱에서 저는 그 비트 파일을 설정해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데스크탑으로 이동했고,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폴더에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PNPM으로 환경을 할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npm으로 할 때 간혹 안 되는 게 있어요. 얀이나 저랑 조금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그냥 웬만해서는 PNPM으로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NPM Create Bit로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10스택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자, 리액트 골라주시면 되고, 타입스크립트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에러가 날 경우에 정말 컴파일러나 SWC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아마 저희가 지금 하는 실습은 이거 어떤 걸로 골라도 다 되기는 하겠지만 타입스크립트 환경에서 안전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롤다운 비트라는 게 생겼는데 롤업 방식이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좋나봐요. 그래서 롤다운으로 하셔도 아마 웬만해선 다 동작하긴 하는데, 지금 익스피리멘탈은 보통 웬만해서 보수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접근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롤다운 비트를 그냥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PNP 그냥 설치를 먼저 하고 실행을 할 거냐인데 그냥 노라 할게요. 그 다음에 cd10 스택 하시고 여러분들은 VS 코드 기반이 많으실 테니까 코드 점 하시고, 웹스톰이시면 웹스톰 점은 아마 뭔가 등록을 하기는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VS 코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커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VS 코드랑 좀 유사한 환경인 커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셨으면은 FTSX 가셔가지고 여기 안 쓰는 파일들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 뜨는 거는 저희가 PNPM 인스톨을 안 해서 뜨는 거니까 설치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안 쓰는 것들 일단 지워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 저희가 복습 같은 거 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먼저 PNPM 런데브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강의를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목이 좀 많이 나간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셨으면 성공이고요.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기존에 배웠던 내용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것들 중에 훅을 언제 쓰나요? 라는 건데 훅을 왜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데이터 같은 거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 백엔드 서버에서 불러오려면 이런 식으로 상태를 선언해서 거기다 데이터들을 넣어서 관리를 많이 했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는 컴포넌트 렌더링 작업 외에 부수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즈 이펙트를 많이 쓰죠. 유즈 이펙트를 쓴 다음에 이거의 꼴은 디펜던시 어레이를 이렇게 빈 배열로 넣어줘야지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한 번 요청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료 API인 JSON placeholder를 쓸 거예요. 그래서 fetch에 https에 JSON placeholder에 typecode.com 하고 유저스의 1번 데이터를 쓸 건데, 자, 얘가 뭐냐 하면은 포스트맨 쓰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야크라는 걸 써서 여기다 이렇게 1번 데이터를 넣으면은 1번 유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2번 데이터를 누르면은 2번 유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정의를 해야겠죠. 근데 모든 내용을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희가 ID, 네임, 이메일 정도만 쓸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유저를 만들고요. ID는 넘버, 네임은 스트링, 이메일도 스트링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fetch 데이터를 쓰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async 비동기 요청이니까 여기다 async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해키한 방법으로 const get fetch data라고 할게요. fetch data에서 여기서 async를 달아주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fetch 이렇게 한 다음에 된 키워드를 써도 되지만 저희는 async await ES6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const response는 await라고 해서 하면은 이 response에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fetch 같은 경우는 JSON 형태로 한번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const data는 await response.json 이렇게 해주시고 set data는 data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fetch 데이터를 호출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fetch data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건데 h1 태그로 10스택 쿼리 뭐 이런 거 제목 하나 달아주고 그 밑에 저희가 일단 json.string 파일로 데이터 요청이 잘 됐는지 해서 직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왜 많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많은 거 이미 아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ID, 네임, 이메일만 그냥 정의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data.name으로 유저 이름만 보여주는데 이 타입이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유저 또는 널일 수 있다 정도만 좀 처리를 해주고 처음에는 당연히 널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제대로 들어오면 저희가 as 유저 이렇게 좀 해주고 여기 부분이 데이터가 널일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로 달아줘야겠죠. 왜 그러냐? 유즈 이펙트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 컴포넌트가 다 렌더링 되고 여기까지 실행이 될 때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당연히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안 됐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못 보여주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옵셔널을 달면은 뭐가 달라지냐? 자, 다 렌더링을 하는데 여기는 옵셔널을 달았기 때문에 undefined로 값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서 set 데이터를 통해 리렌더링을 한번 시키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 렌더링 때는 얘가 보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너무 빨라서 그런데 얘가 한 박자 늦게 데이터가 불러와지면서 받아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겟 요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쓸 수 있겠죠. 지금은 저희가 예시가 하나라 여기서밖에 안 쓰지만 뭐 투두 페이지면은 투두에서도 이 훅을 동일하게 만들지만 여기만 뭔가 투두스로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저희가 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재사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사용만 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한 로직들을 하나의 훅으로 단일 책임 하에 만들어서 조금 더 테스트하기 좋은 형태로 만든다던가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에 있어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훅을 만드니까, 자, 이 부분 그냥 커맨드 X로 복사 컨트롤 X 하셔서 훅스 폴더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use custom fetch .ts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export const use custom fetch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자, use state import 해주고요. use effect도 import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쓸 거냐, const 데이터 한 다음에 use custom fetch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URL을 이런 식으로 toDoS가 아니라 저희는 users였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얘를 여기다 제네릭 타입을 이렇게 넘겨서 재사용성 좋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일단은 빼줘야 하니까 일단은 return해서 데이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에러는 하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 얘는 안 쓰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네릭을 전달을 해야 하고 URL을 전달을 해야 해요. 이 훅의 문제점은 저희가 재사용성 좋기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하드코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URL로 바꿔주고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게 외부의 URL은 풀aps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URL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어야 하므로 URL을 디펜던시 어레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저 같은 경우의 타입은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어떤 URL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이 다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유저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터페이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T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외부에서 타입을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앞에다 제네릭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동일하게 나오는 거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뭐가 문제가 있냐, 로딩 상태에 대한 처리가 일단은 없어요. 자, 텐스택 쿼리도 펜딩 상태를 사실은 전달을 해줘요, 로딩이랑. 자, 근데 로딩이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패치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좀 오래 걸려요. 데이터 자체가 엄청 커요. 뭐 영상 데이터든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받아와줘요. 그러면은 유저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죠. 개발자는, 물론 개발자도 잘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딩이라는 상태를 추가해야겠죠. 자, 그래서 is pending이란 걸 하고, 우리는 로딩 중인지를 알기 위해서 is pending 한 다음에 return div loading 이런 UI를 줄 수 있겠죠. 뭐 얘가 로딩 스피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스켈레톤 UI 앞으로 배울 그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is pending 반환을 해줘야 하니까 use custom fetch를 가서 is pending을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자, 얘도 사실은 상태니까 const is pending set is pending 해주시고 use state 하고 불리언에 false 이렇게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얘 안 주셔도 돼요. 자동으로 타입스크립트 똑똑해서 읽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는 걸 좀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펜딩에 대한 로직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 같은 걸 좀 눈치채셨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패치 같은 경우는 제가 워크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400번대나 500번대 뭐 이런 서버 에러, 그래서 저는 레일캐스트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볼 수 있거든요. 자,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에러고요, 500번대는 서버 에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에러 같은 경우를, 일단은 우리는 무조건 네트워크 요청이 성공한다는 해피 케이스만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요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행하게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로직을 try catch로 보통 감싸서 에러인 경우도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콘솔 로그 에러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이런 식으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딩을 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하니까 이 네트워크 요청이 시작되는 시점에 저희는 set is pending을 true로 일단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네트워크 요청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set is pending을 false라고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네, fetch 데이터가 끝나면 false 이렇게 줄 수 있겠고, 또 에러가 난더라도 우리가 여기다 에러도 로딩 상태가 있을 거니까 에러가 나고 다시 로딩을 꺼줘야겠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set is pending하고 set is pending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finally 구문으로 set is pending false로 해준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제거해주면은 try 끝나도 열로 가고 캐치 끝나도 열로 가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400번대 500번대 에러를 못 잡기 때문에 if response.ok fetch는 이렇게 해줘야 해요. actions는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throw new error 해서 그냥 이렇게 fail to fetch data라고 그냥 여기서 에러만 간단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네트워크 가서 콘솔 가서 이렇게 너무 좀 빠른데 이런 식으로 로딩 화면을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에이싱크에 자,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로딩 상태가 아마 항상 true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새로 고침할 때 로딩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콘솔 로그 is pending을 한번 찍어보시면요, 당연히 로딩 중일 때 true가 한번 떠야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무조건 false만 뜰 것 같거든요. 그쵸? 자, 뭐가 문제냐? 이 fetch 데이터까지를 try로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 부분만 이렇게 묶어줘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쓰죠. 제가 이거를 잘 못해서 const fetch 데이터는 async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try catch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catch error finally 이렇게 해주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싹 다 지워줄게요. 그쵸?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역시 이런 거 잡는 게 너무 귀찮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칠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use effect 하고요. 그러니까 fetch 데이터 자체를 try catch로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야 true가 안 뜨겠죠. set is pending을 여기서 true 한번 주고요. 여기서 주고 try 해서 const response는 await fetch의 URL 이렇게 해주고 const data는 await response.json에 아까 ttype 그냥 아까 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코파일럿 그냥 바로 쓸게요. catch에 해서 console log error 이렇게 주고요. 여기서 저희는 error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finally 구문에서 저희는 그냥 set is pending false 한 방에 처리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return이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까지 받으면 set 데이터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fetch 데이터를 호출시켜주면 되고, 지금 무한이 되는 건 URL을 디펜던시 인젝션에 안 넘겨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자, 로딩 한번 뜨죠. true였다, false였다, true 이렇게 뜨죠. true였다, false. 네, 이런 식으로 잘 됩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요청이 2개 일어나요. 근데 이거의 이유는 스트릭트 모드가 일반적으로 개발 환경에선 2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한 번만 가요. 개발할 때 무조건 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헷갈릴까봐 제가 꺼놓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로딩 처리까지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로딩 처리까지 다 했는데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저희가 요청이 성공만 되는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에러를 잡았죠. 그리고 이 부분 아까 패치 같은 경우는 400번대, 500번대 못 잡는다 했으니까 response.ok인 경우에 throw new error 해서 fail to fetch data도 해준다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에러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딩을 했다가 데이터를 받아볼 수도 있을 거고, 로딩을 했다가 데이터를 못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에러인 경우에 저희가 사용자는 오류라고 좀 받아볼 수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개발자가 코드를 잘 짠다고 해도, 프론트 개발자가 코드를 잘 짠다고 해도 서버 개발자가 실수해서 500번대의 에러를 띄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저희가 실수해서 400번대 에러가 뜰 수도 있겠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서버 개발자도 완벽하게 개발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완벽하게 개발했는데 인프라 문제, 뭐 AWS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에러가 타임아웃 에러가 등등 뭐 그런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은 사용자들은 텅 빈 화면을 보거나 하염없이 대기해야 하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러 처리를 항상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에러인 경우에 UI도 보여줄게요. 에러야 고쳐,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이 에러에 대한 상태도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돌아가서 const is error, set is error 하고 use state, 자 불리언 타입 해주고, 저희 초기에는 에러가 없으니까 false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is error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 set is error를 true라고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포스트맨으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http request를 만들어서 이 투두스 말고 유저스에 10번 이상은 10번 이상이 아니죠. 11번부터는 없거든요, 데이터가.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없어요. 데이터가 404라고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뜨면은 이걸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11번 이렇게 하시면은 없죠? 에러가 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에러 상태를 만들었으니까 11번 요청을 보내면 에러야 고쳐 라는 UI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에러까지 만든 게 그동안 한 거에 사실은 복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갔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만든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여기가 200이 뜬다는 거는 네트워크 요청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린 그레이엄이라는 이런 데이터는 잘 바뀌지 않는 데이터겠죠. 그리고 유저들이 홈페이지 매번 방문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갔을 때, 자, 여기 데이터 사실 제가 블로그를 쓰지 않는 이상 매번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한번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데이터를 받아보고, 제가 2페이지 가고 1페이지 갔을 때 얘는 네트워크 요청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성능 면에서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블로그는 SSR 방식이라 해서 미리 한번 방문한 데이터는 그냥 바로 가져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 요청이 없어요. 바로 가져와요. 근데 이제 3번은 아까 안 눌러봤기 때문에 좀 느려요. 4번도 뭐 조금 느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전에 다운받았던 애는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만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 받은 데이터 같은 경우, 잘 안 바뀌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서버 부하 증가랑 네트워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리액트 쿼리에서는 이런 것들, 캐싱 문제를 쿼리 키 기반으로 해서 스테일 타임의 뭔가 개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뭐 인메모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지만, 좀 UI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리액트 쿼리의 스테일 타임 원칙을 모방한 캐싱 메커니즘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브라우저를 닫든 아니면은 뭐 다시 실행을 하든 그냥 바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일 타임은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몇 분 동안 유지할 거냐 라고 조금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onst stale time은 저희가 5 곱하기 60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은 얘는 5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시의 그 엔트리를 만들 건데요. 인터페이스 캐시 엔트리를 만들 거고, 얘도 캐시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당연히 다 다르겠죠. 어떤 URL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도 데이터는 T타입 이렇게 만들 거고요. last fetched를 저희는 number라고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last fetched는 어떤 거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시점의 타임스탬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할 데이터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꺼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은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이 커스텀 패치 훅에다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사실 저희가 유즈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유즈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URL 기반으로 캐싱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URL을 키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하는 저장소의 키라 해서 스토리지 키라고 만들 건데, 얘를 뭐 그냥 URL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번 유즈 이펙트를 실행할 때마다 이런 값들이 불필요하게 재생성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URL은 같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유저스의 1번 요청일 거고, 매번 다른 거에 요청을 보내도 얘는 항상 주기적으로 같은 값을 그냥 메모리에 들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유즈 메모를 많이 쓰는데 제가 10주차 때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유즈 이펙트랑 동일하게 URL이 달라질 때마다 값 저장된 거를 실행시켜 라고 조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유즈 메모도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훅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뭐 URL만 써도 사실은 무방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일단은 맨 위에서 저희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에러 상태도 항상 실행되기 전에 first 해주면 좋겠죠. 뭐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캐싱을 하려면은 last fetched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의 타임스탬프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찾아보세요. 타임스탬프가 무엇인지. DB 관련 개념인데, 뭐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객체 이거를 좀 쓸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MDN 들어가시면은 데이트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데이트 관련된 거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여기 설명을 다루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찾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etch 데이터를 할 때 저희가 조금 여러가지 과정을 하나 할 건데,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둘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캐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캐시가 되면 캐싱된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말고 캐싱된 데이터를 내리고, 캐시가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 패치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const current time 현재 시간을 알아야겠죠. 왜냐 5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 stale time이랑 비교를 해서 이 last fetched랑 잘 연산을 복작복작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자, const current time은 new date에 현재 시간을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const cached item 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저희가 get item에서 스토리지 키 기반으로 가져올 거예요. 물론 저장하는 로직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 로컬 스토리지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 스토리지 키 기반으로 저장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스토리지 키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URL이 되겠죠. 저희가 URL 기반으로 저장한다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아이고, 얘가 되겠죠. 유저스 1번. 근데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가져오면은 캐시드 아이템에 데이터가 잘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하는 거는, 자, if 캐시드 아이템이 있는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캐시 아이템, 캐시 데이터 확인, 그리고 신선도 검증, 5분이 지났냐 안 지났냐를 검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try catch 문을 쓸 거고요. const cached 데이터는 조금 위로 올려드릴게요. 해서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는 직렬화를 해서 저장을 해요. JSON stringify로 보통 그게 관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캐시 데이터 된 그 stringify해서 한 데이터를 받아오니까 얘를 파싱해서 꺼내줘야겠죠. 그래서 JSON parse에 cached item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요거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 구조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캐시드 엔트리에 저희는 t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 타입이다 라고 해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요청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5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했잖아요. if current time은 마이너스 cached data last fetched 하고 stale time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신선한지 안 한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캐시가 신선한 경우에요. stale time 이내라는 거죠. 5분 이내라는 거죠. 그 5분 이내 아니면은 그냥 캐싱된 데이터 꺼내서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데이터는 이제 네트워크 요청된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캐시드 된 데이터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로딩도 똑같이 false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콘솔 로그 해서 그냥 캐시된 데이터 사용 하고 옆에다 URL 정도만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리턴해서 함수를 종료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if문이 안 걸린 경우는 그냥 캐시가 오래된 경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데, 우리가 캐시가 만료되었으면은 새 데이터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캐싱된 데이터를 보여주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네트워크 요청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채워 넣어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콘솔 로그 여기서 만료된 캐시 데이터 사용. 그러니까 마지막 데이터를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다 진행을 했으면은, 자, 이 JSON stringify나 뭐 이런 작업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 remove 아이템 해서 캐싱된 데이터를 그냥 빼줘요. 그리고 콘솔 원 같은 거도 있거든요. 로그 말고 에러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 캐시 에러, 그래서 캐시 삭제함 뭐 이렇게 해서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요청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쭈르륵 잘 했어요. 잘 하고 에러까지 이렇게 받고,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스토리지 키도 넘겨줘야겠죠. 왜냐면 스토리지 키가 달라질 때마다 계속 우리가 바꿔줘야 하니까요. 그쵸? 왜냐면은 1번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장소에 쿠키죠. 로컬 스토리지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저는 미리 영상 없이 뻘짓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URL 아까 뭐 유저스 1번의 데이터들 그리고 유저스 2번의 데이터들, 그게 이 구조로 들어와 있겠죠. 로컬 스토리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트워크 요청을 하고 캐싱하는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컬 스토리지에 set 아이템을 하는 그 작업을 안 했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new cache entry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캐시 엔트리를 따르겠죠. 당연히 이 구조로 저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는 new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이 데이터는 데이터 이거죠. 그러니까 새로 받은 데이터니까 이름을 new 데이터라고 그냥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도 new 데이터, 여기도 new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last fetched는 현재 시간, 그러니까 new date에 get time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저장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스토리지 키에 JSON의 stringify에 new cache entry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캐싱이 됐어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1번 데이터 캐싱이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으면은 첫 번째 요청은
갑니다. 네트워크 요청이. 당연하죠. 요청이 안 갔는데 캐시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네트워크 요청이 한번 갔어요. 그 다음에 저장소를 가셨을 때 여기에 이제 1번이라는 키값으로 이 URL로 우리가 데이터랑 last fetched라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잡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됐죠. 자, 그 다음 네트워크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보이시죠? 네트워크 요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저희는 이제 캐시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한다고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버 비용을 아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10초로 해볼게요. 1이 1분이잖아요? 10초면 뭐 한 0.1? 이렇게 해볼까요? 0.1은 10초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0.5? 0.5 해볼게요. 그냥 30초 한번 해볼게요. 30초 한번 해보면은 자 다시 어플리케이션 가서 메모리가 아니죠. 저장소 가서 로컬 저장소에서 얘를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새로 고침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30초가 지나면 되겠죠. 한 30초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근데 지금 계속 그냥 새로 고침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제는 캐시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초가 지날 때가 오겠죠? 좀 이제 슬슬 지날 것 같은데 30초가 지나면 이렇게 다시 네트워크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료된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시된 요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캐싱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네트워크 요청을 줄이는 효율성을 확보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경쟁 상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문제거든요. 이 개념도 조금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쓰는 텐스택 쿼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제공을 해준다 라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직접 코드 짤 일은 크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 요청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요청, 1번 유저 요청, 2번 유저 요청, 3번 유저 요청을 계속 한다고 해볼게요. 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네트워크 요청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한번 UI를 만들어 볼까요? 자, app.tsx 한번 가셔가지고 웰컴 데이터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 블로그 가시면은 이거 그냥 다 복사하세요. 근데 이거 복사하셔서 그대로 쓰세요. 그냥. 그래서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아마 에러가 날 건데 use custom fetch로 바꿔주시면 돼요. 후계 use custom fetch 이렇게 바꿔주시고 main tsx에 이제 유저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앱이 아니라 그냥 유저 데이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안 헷갈리실 것 같네요. 컴포넌트 한 다음에 그냥 유저 데이터 display.tsx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이 블로그 여기 네트워크 요청 취소 부분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를 붙여 넣으시고요. 이제 얘는 use custom fetch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이제 ftsx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쓰지 말고 이제 여기서 user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익스포트해서 얘를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데이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고 리턴 앞에 꼭 붙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유저 아이디도 이런 식으로 1을 전달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와 지죠. 그쵸? 이렇게 받아와 지고 자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이거를 조금 왜 레이스 컨디션이 중요한지를 조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코드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밑에 아래로 쭈루룩 내려가시면은 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UI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웰컴 데이터 부분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유저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이 웰컴 데이터 부분을 이렇게 붙여 넣어서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쪽도 유저 데이터 디스플레이 부분도 이 익스포트 부분만 이렇게 제외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 넣어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웰컴 데이터를 임포트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지금 뭔가 렉이 먹은 것 같은데 다시 좀 느리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까지 하고 웰컴 데이터를 저희가 유저 데이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저기 좀 더 내려보면은 그래서 웰컴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무한 제기잖아요. 여기서 계속 서로 순환 참조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제가 잘못 임포트 했네요. 이거 그냥 유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유저 디스플레이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웰컴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네요. 제 실수네요. 저도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중지하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로직이냐, 저희가 클릭을 할 때마다 유저 아이디가 계속 바뀌어요. 랜덤 아이디로. 그렇게 계속 리렌더링이 일어날 테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요청을 보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계속 호출이 가겠죠. 근데 이게 네트워크 요청을 부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면은 막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8462 하는데 마지막에 2번 데이터가 오길 바라는데 우리가 만약에 8번 데이터가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트워크 요청은 뭐가 먼저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레이스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낸 요청에 대해서만 응답 결과를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HTTP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볼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긴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중 가면 어차피 다들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래프를 선언을 해야 해요. 자, 래프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가 래프 강의에도 설명을 했지만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리렌더링이 되면은 값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래프 같은 경우는 리렌더링이 돼도 그 값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패치 요청을 취소하기 위한 어볼트 컨트롤러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래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const 어볼트 컨트롤러 래프에 유즈 래프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어볼트 컨트롤러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널, 처음에는 당연히 널 값일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볼트 컨트롤러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마운트가 될 때 저희가 여기서 어볼트 컨트롤러의 커런트의 값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하나 시켜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 쭈루룩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fetch URL에 놀랍게도 시그널이라는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abort 컨트롤러의 current에 시그널이 들어가는데 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앞에다 제공을 해줘야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자 놀랍게도 여기서 에러가 날 때 abort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요 요청이 취소된 경우잖아요. 사실은 에러에 잘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if 에러의 instance of 에러가 이제 에러의 그 인스턴스인 경우, 에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클래스의 에러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러는 에러의 인스턴스에 해당하거나 또 에러.name이 이제 abort 에러라는 게 그런 에러로 그냥 들어와요. 네, abort 컨트롤러에 대한 에러는 이 에러의 이름으로 들어와요. 정해진 거예요. 얘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콘솔 로그 요청 취소됨 뭐 이런 거 이렇게. 왜 저희가 마지막 요청은 항상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return 이렇게 해주시면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래프 같은 경우는요 메모리상에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유지 이펙트 쓸 때 클린업을 한번 해줘야 해요. 그래서 return 해서 abort 컨트롤러 래프에 current에 abort 해서 이렇게 abort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쟁 상태를 방지하고 리소스 낭비를 방지한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 새로 고침해서 사용자를 이렇게 불러왔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뭔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거를 크롬에서 보면은 조금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거 슬로우 4G로 했죠. 느리죠. 그러면은 자 이제 어볼트 컨트롤러가 되면요 여기였나?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fetch로 바꿔볼게요. 이쪽에 이제 cancelled라는 게 떠요. 왜냐면 마지막 요청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응답만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겠죠. 마지막 것만 이렇게 그냥 계속 눌러볼게요. 보이죠? 자 그냥 이거 노스로틀링으로 할게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창이 커서 좀 느리게 해야겠네요. 슬로우 4G를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로컬 스토리지 캐시된 거 쓸 수 있으니까 다 날려버리고요. 콘솔 가서 네트워크 가서 이제 여기도 깔끔하게 한번 지워주고요. 다른 사용자 불러오기, 다른 사용자 불러오기, 다른 사용자 불러오기 하면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좀 짜증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청이 취소되고 그 다음 요청이 가죠. 얘 좀 짜증나니까 UI를 좀 고정시킬게요. 커서 가서 그래서 이쪽을 포지션 앱솔루트 픽스드 하죠. 픽스드 한 다음에 탑 지로 라이트 지로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보이시죠? 마지막 요청만 가죠. 그동안 요청은 다 유지되고 이게 어볼트 컨트롤러입니다. 이런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좀 늦게 도착한 그 오래된 요청의 결과가 좀 상태를 덮어 쓰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네트워크 요청에 대해서 뭐가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은 뭐 리소스도 최적화할 수 있다 라고 조금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봐야 할 거는 뭐가 있냐 무조건 이 네트워크 요청이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음 요청이 또 실패한다 라는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번 유저를 아까 요청을 했을 때 실패했죠. 왜? 데이터에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11번 유저가 가입을 했어요. 그 0.1초 사이에 0.1초 지남 11번 유저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0.1초라는 불운해가지고 0.1초 차이로 그 유저는 실패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재요청이라는 로직이 있으면은 0.1초 후에 다시 이제 재요청을 했을 때 여기서는 11번 유저를 조회할 때 성공하겠죠.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트라이라는 것들을 보통을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시도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시도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제시도 로직은 보통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 자, const 이니셜 최대 횟수를 한번 해볼게요. 맥스 리트라이스를 저희가 3일 할 건데, 물론 이거를 리트라이스 해서 여기다 그냥 넘버하고 3을 받아도 돼요. 근데 그냥 상수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const initial retry delay를 하나 만들고요. 저희가 이거 1초 이렇게 초기 제시도 지연 시간, 그러니까 1초마다 제시도, 그러니까 총 3번 제시도 하겠죠. 1초마다 1초 시도, 1초 시도, 1초 시도 이렇게 하고 끝. 그래도 안 나오면 에러.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감이 오죠. 이 1번, 2번, 3번 횟수를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트로 관리하면은 계속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도 랩으로 관리합니다. retry timeout ref 하나 만들어주고요. use ref에서 넘버 또는 널이겠죠. 처음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우리 이제 이거 하면은 ref 만들면은 그냥 클린업 펑션 써야 할 것 같죠. 그것까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쭉쭉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제시도 로직을 어디서 해야 하냐? 네트워크 요청이 실패하는 경우에서 해야겠죠? 이쪽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시도를 하기 전에 지금 몇 번 제시도를 할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current retry를 하나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current retry를 0, 0부터 시작해서 0, 1, 2겠죠? 3번이면 이렇게 돌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시도 로직을 조금 작성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const const가 아니죠? if current retry 위에서 아까 정의한 0, 1, 2보다 max retry 하면은 0, 1, 2 3번 돌겠죠? 왜냐면 max retry가 3이니까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면 const retry delay를 저희가 이제 쿼리에서는 저희가 1초 하고 요청, 그리고 2초 요청, 3초 요청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쿼리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제시도 로직은 보통 지수 백오프라고 해가지고 math.pow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으로 보통 가요. 1초, 뭐 2초, 뭐 4초, 뭐 8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 백오프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직접 알아보세요. 그래서 initial retry delay에 곱하기 math.pow에서 2에 current retry 이렇게 넣으면은 지수 백오프 방식으로 됩니다. math.pow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mdn 들어가셔서 math.pow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곱이에요. 이거 343이 7의 3승으로 나오겠죠?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 343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이라고 하나요, 이걸? 아무튼 n의 뭐 n승으로 계속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수 빼고프면은 이게 1, 2, 뭐 4, 8,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콘솔만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제시도 한 다음에 current retry 플러스 1에 나누기 max의 retries 이렇게 한 다음에 retrying delay 해서 이렇게 retry delay 뭐 몇 초 걸렸는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제시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갖고
실제로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야겠죠. retry timeout ref에 이제 set timeout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retry 딜레이 동안 계속 요청을 보내게 해야겠죠. 그래서 fetch 데이터 한 다음에 current retry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도 결국에는 제시도 로직이니까 if문이니까 그 이후에 최대 제시도 횟수, 그러니까 최대 제시도 횟수 초과한 경우 3번 넘어선 경우에는 당연히 종료시켜줘야겠죠. true하고 set is pending. 왜냐면 이때 3번 넘어가면은 더 요청했을 때 그냥 에러 난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냥 에러를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최대 제시도 횟수 초과됐다. 그리고 URL 그냥 같이 반환하고 return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fetch 데이터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리턴 할 때 저희가 ref를 쓰니까 예약된 제시도 타이머 취소해줘야겠죠. 그럼 if retry timeout ref.current가 널이 아닌 경우죠. 그리고 clear timeout을 통해서 이 시간초 도는 거 메모리 정리해주고 retry timeout ref도 current를 널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제시도가 아마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 들어오니까 11 이렇게 바꾸면은 에러가 나겠죠. 한 번, 두 번, 1초마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느려지는 거 보이죠? 점점 요청이 이렇게 계속 느려지는 거 보이죠? 이게 저희가 지수 백오프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구현을 해봤어요. 아마 어떤 블로그를 찾아보셔도 이 정도까지 구현을 하는 곳은 사실 딱히 없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좀 쉽게 풀었으려고 사실 클래스나 뭐 이런 거 클로저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배운 이유가 리액트 쿼리가 그러면은 뭐길래 많이 쓰냐 였잖아요. 리액트 쿼리를 쓰면요 그냥 이거 매우 쉽게 쓸 수 있다 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리액트 쿼리를 쓰기 위해서는 리액트 쿼리 들어가셔가지고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서 인스톨레이션 하면은 뭐 설치해야 한대요. 자, pnpm add 10-stack react query 이거 한번 설치를 터미널 하나 새로 켜서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CDN 쓰는 건데 저희는 CDN 안 쓰니까 뭐 버전이 이렇다 하는데 퀵 스타트 들어가서 그러면은 앱을 지금 인스턴스 new query client 인스턴스를 만들고 프로바이더 안에 씌워줘야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접근이 된대요. 그러면은 FTSX 가셔서 여기서 import query client랑 query client provider 이렇게 하고 from 10-stack react query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인스턴스 만들라 했죠. 그냥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예, create client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query client provider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만든 인스턴스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요. 뭐 빠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클라이언트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여기 안에 내용만 우린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웰컴 데이터가 이제 프로바이더 안에 감쌌으니까 이제 여기서 쓰는 모든 것들은 쿼리 로직을 쓸 수 있어요. 그 얘 있죠. 그동안 만든 게 아쉽지만 싹 다 지웁시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우고요. 여기도 그럼 다 필요 없겠죠? 네,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유즈 쿼리란 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유즈 쿼리가 뭐냐? 그냥 데이터 받아오는 거예요. 겟 요청 우리가 한 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거를 그냥 감사하게도 매우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쿼리키 우리가 아까 키, 로컬 스토리지의 URL 기반으로 했죠. 그럼 우린 얘는 URL이다. 이렇게 넘겨주면은 일단 하나 해치웠고요. 자, 그 다음에 쿼리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쿼리 펑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했던 const response 데이터 요청 로직을 여기다 비동기 함수를 전달하면 돼요. await fetch URL 그 다음에 400, 500 에러가 리스폰스 안 잡히니까 response dot OK가 아니면은 아까 throw new error 해서
fail to fetch 데이터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return response.json 해서 as promise t타입이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아까 거 그냥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주고, 자, 우리가 아까 제시도 했죠. 제시도 같은 경우 3번 한다 했죠. retry 3 이렇게 하면은 이미 끝났고요. 그 구현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백오프 전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수 백오프 전략에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retry를 10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1, 2, 4, 8, 16, 32, 64, 128, 뭐 256, 아마 1024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거 사실 데이터 재요청을 하는데 내가 16초 기다리고 막 32초 기다리고 뭐 여기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막 1분 더 기다려서 네트워크 요청이 갈 바에는 그냥 뒤로 가기 누르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까지만 최대 10번 요청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30 이렇게 동작하기를 사실은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수 백오프 전략을 retry delay라는 속성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attempt index, 그러니까 시도 횟수 이렇게 넘겨서 mass.min,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0초보다는 이상으로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은 1000 곱하기 아까 했던 mass.power의 attempt index하고 여기다 하면은 30초보다 큰 값은 무조건 mass.min에 의해서 30초에 걸리겠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리턴을 해줘야 해요. 중괄호가 있으니까 리턴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스테일 타임 5분 했죠. 스테일 타임은 5 곱하기 60 곱하기 이렇게 5분 해주고, 자, 5분 동안 하는데 GC 타임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얘보다는 크게 가져가거든요. 스테일 타임보다. 얘가 뭐냐, 가비지 컬렉션 타임이라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무조건 저장을 해놓고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메모리가 터지겠죠. 그래서 캐싱된 애가 뭐 5분 동안 캐싱된다 했잖아요. 얘가 5분 동안 안 쓰여지면은 안 쓰여지고, 그리고 10분이 지나면은 그냥 메모리에서 제거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쿼리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10분이 지나면 캐시에서 제거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 빼먹었어요. 시그널, 어벌트 컨트롤러. 그래서 아까 시그널 하려면 막 래프하고 막 많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리액트 쿼리는 여기서 시그널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는 패치할 때 여기다 그냥 시그널을 전달만 해주면 아까랑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저 데이터 디스플레이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턴을 해줄 때 그 안에 이제 반환되는 값은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웰컴 데이터 가시면은 여기서 쓰는 데이터 이즈 펜딩 이즈 에러, 사실 그 외에도 뭐 에러라든지 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쿼리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시도 요청도 잘 가고요. 그쵸? 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와지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것도 잘 됐죠? 지수 백오프. 지수 백오프가 아니라 그거 뭐였죠? 어벌트 컨트롤러도 지금 네트워크 요청이 이렇게 취소되면서 잘 됐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현을 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제공해줘요. 뭐 리패치라든지 막 이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해줘요.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드 자체가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리액트 쿼리가 서버 상태 관리에 필요한 모든 복잡한 절차적 로직을 추상화하고 선언적인 API를 제공하면서 이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에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줘서 리액트에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 만드는 일은 많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거 외에도 뭐 윈도우 뭐 엄청 많거든요. 뭐 이즈 석세스 성공했을 때 뭐 이즈 뭐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가져다 쓰면 되는데 이거 구현하려면 또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 쓰면 된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알고 쓰면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좋겠고, 이제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내기는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느리게 해서 보시거나 중요한 부분만 조금 골라서 듣고, 그리고 사실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용이 같으니까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뭐 이런 문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글로 지금 임시로 변환을 하면서 했고, 약간 순서 같은 경우는 저도 라이브 코딩을 하다 보니까 변수명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보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전까지 되게 많은 개념 힘드실 텐데 저도 일단 최대한 도움 드릴 만큼 도움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새벽 3시니까 빠르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